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내 15개 시군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업소에는 벌써부터 단체 예약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부대 내 백신 접종자도 늘어나면서 접경 지역 경기 회복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화천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자 식당 내부가 가득 찼습니다. 같은 부서끼리도 조심했던 공무원들도 오랜만에 인근 식당으로 나와 단체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1년 만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식당들도 단체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4명까지만 앉도록 밥상을 나눠둔 분리 칸막이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8명이면 사실상 소규모 회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원 제한에서 풀려주었으니까 그만큼의 또 뭐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화천을 비롯한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에서는 관광객들도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고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춘천과 원주, 강릉은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분산과 비대면 관광 유행으로 선호 여행지로 급부상한 강원도 지역.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숙박업소에는 벌써부터 단체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먼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좀 6명, 8명 이렇게 예약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좀 늘었어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좀 더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통제된 군인들의 외출과 외박, 면회가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 장병들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률은 39%를 넘어선 상황. 군장병들의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군부대 내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이면 군장병들의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과 군장병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접경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개설 초기부터 공무원 사회의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원도 돌봄센터가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취약계층 자녀의 입소와 운영비 부담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31일 문을 연 강원도청 범위고미 돌봄센터. 11억 4천만 원을 들여 강원도청 이청사 1층에 마련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부모가 강원도청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1순위부터 4순위 모두 강원도청 소속 직원의 자녀이고 5순위가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인데 총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원이 100명이니까 10명을 취약계층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 36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취약계층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도의회 예산심사 시 센터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자비로 일부 부담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로만 한 해 2억 원 이상을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설 초기부터 강원도청 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시설로 공직사회의 특권과 반칙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유선 강원도의원은 강원도정 질문에서 도민들의 돌봄 문제를 총괄하는 강원도가 자기 자녀 돌봄 문제에만 유독 신경 쓴 결과라며 특혜를 꼬집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고 체계화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되면 오히려 무엇이 더 문제인지 모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특혜가 아니라 모범 사례라며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우선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시군에도 해야 되고. 그거를 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가 모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업들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도 해야 되고.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자녀 돌봄에 목마른 도민들의 부담을 공적으로 해결할 돌봄 정책 시행에 강원도의 해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등 원주시의 문화사업을 대행하는 원주문화재단이 직원들의 연봉 산정을 제멋대로 하고 현금 수익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원주시가 사실상 반관하면서 그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경력 산정을 다시 해 급여를 정했는데 많게는 18% 오른 직원도 있고 그대로인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경력 산정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15년 공무원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받은 증명서 한 장으로 15년 경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일부 직원들을 위한 특혜처럼 뭔가 불공정하게 산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그 뒤로도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재단은 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3개월 뒤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급여를 재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처리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금 수익 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겁니다. 지난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2명에게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상한 경력 산정까지 주도한 해당 직원은 아직도 재단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인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희 원주문화재단의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들이 아직도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도대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원주시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재단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재단이 그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체계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공정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원주문화재단과 관련된 지적사항만 20여 건이 넘습니다. 재단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에 원주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원주문화재단 운영 전반에서 온갖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임금 협상 결렬과 노사 갈등으로 장기화됐던 강릉 신일정밀의 파업 사태가 종료됐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협상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8개월가량 끌어왔던 신일정밀 노동자들의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신일정밀 사측이 분쟁을 해결해달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중재 절차가 3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노사 양측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월 임금 기본급을 각각 1년 전보다 2.9%, 1.5% 인상하고 상여금은 근로자 1명당 85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신일정밀 노사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조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재안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어 우선 수용해야 합니다. 향토기업의 특성상 단오날은 쉬고 다음 날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할 예정입니다. 신일정밀 노조는 중재안이 나왔어도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경영고문 노무사의 징계 요청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는 진행 중이라며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가 아마 곧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좀 공정하고 정말 정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신일정밀 사측은 이번 중재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신일정밀 파업 사태가 일단은 봉합됐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천 삼척 동서고속도로 건설 계획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월 삼척 구간이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시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영월 삼척 구간을 중점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이 중점 사업에 반영되면 제천 삼척 전 구간이 2031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81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1991년 13,429명보다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2차 반감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과 안전속도 5030 등 기존 차량 속도 중심에서 사람 안전 중심으로 변화한 정책 방향이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춘천 지역의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춘천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기본 1.5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춘천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으로 전주 40명보다 줄어들었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명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의 대면 수업이 어제부터 확대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부터 전면 등교 기준을 전교생 400명에서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분 원격 수업을 하던 111개 학교가 새롭게 전교생 등교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비율은 81.7%에서 92.6%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당초 올해 9월에 축제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46회째를 맞는 정선 아리랑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농어업인들에게 가구별로 연 70만 원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어업인 5,037가구가 신청을 했고 4,693가구가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수당은 강원도와 춘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확정 통지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날짜에 농협에 방문해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1년 우수 귀어인과 어울림 마을에 속초 지역의 어업인과 마을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우수 기어인 분야에서는 속초시로 이사와 청호마을에서 낚시 어선을 운영하는 정도철 씨가 우수상에 선정됐고 어울림 마을 부문에서는 외지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기존 주민과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든 청호마을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년 귀여 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